안녕하세요. 신양란입니다. 로마, 피렌체, 부다페스트 여행 이야기 7번째 동영상 올립니다. 어, 이제 항공편은 결정이 다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로마, 피렌체, 부다페스트에서 묵을 호텔 결정하는 것이 이제 지금 어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연말연시를 끼고 있다 보니까 숙소들이 이제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인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무작정 망설이기만 할 게 아니라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호텔 비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 이게 이제 많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예, 남편한테 로마고 피렌체고 너무 비싸다. 내가 생각한 거에 뭐 2배, 3배 정도 된다라고 투덜거렸더니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그 관광 명소들이 다 모여 있는 그 시내 한 중심가에다가 비싼 호텔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말고 조금 음, 외곽으로 나가서 좀 저렴한 숙소를 한번 알아보는 거는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보니까 피렌체에서 닐 호텔 그렇게 한번 제가 찾았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로마도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로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테르미니역 근처에서 숙소를 잡으려고 애를 썼던 거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요, 2011년 요때 제가 저렴한 패키지 상품에 끼어서 유럽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로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요. 이제 여행사 입장에서는 저렴한 패키지 상품이니까 당연히 숙소도 저렴한 곳을 찾았겠죠. 손해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묵었던 숙소가 제가 볼 때는 로마의 가장 외곽 아니면은 근교 도시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숙소를 잡았었는데 문제는 아침에 도로가 너무 많이 밀려서 로마 시내로 들어가는 도로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거의 1시간 반을 도로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뭐 우리도 사실 이 정도 도로 막히는 거 경험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행자가 여행 가가지고 1시간 반 아침 시간에 차에 갇혀 있는 거는 너무 시간이 아깝거든요. 그 기억이 나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테르미니역 주변에서 있으려고 길을 썼는데 호텔비가 너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좀 많다 싶으니까, 높다 싶으니까 한번 방법을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한번 다시 로마에서의 숙소 정하는 거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성비에 따른 추천 순으로 마음에 드는 호텔을 정했던 게 그게 몬테카를로 호텔이었거든요. 비록 기차역에서 한 8, 900m를 걸어야 되지만은 그래도 한 100m, 200m에 있는 호텔들보다는 그래도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마음을 결정을 했고 결제도 하려고 했어요. 결제 직전까지 갔는데 결제를 망설인 거는 비싸서 망설인 게 아니고 그건 감수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취소할 경우에 한 푼도 못 돌려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옛날에 어, 취소 수수료 전부 다 날렸던 호텔비 예약금 다 날렸던 그런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서 망설였던 겁니다. 며칠만 더 지켜보다가 예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10, 14박에 250만 원 정도, 240만 원 정도 되는 숙소였거든요. 그런데 낮은 가격으로 배열된 것들은 뭐 그거에 한 뭐 3분의 1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뭐 5만 3천 원, 5만 4천 원, 6만 2천 원 그래요. 근데 무조건 또 싸다고 또 맨 위에 있는 거를 가장 싼 호텔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중교통으로 로마 시내로 이동할 방법이 설명되어 있지 않은 호텔은 선뜻 선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가격도 가격이지만 가격은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저렴하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떤 게
로마 시내로 이동하기에 편한가, 그 기준 하나 가지고 정했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설명이 없어요. 호텔 안내문에 그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가 전혀 설명이 안 돼 있는데, 다섯 번째, 스무스 호텔 로마 웨스트라고 하는 이 호텔은 그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 안내문에 바티칸 시티에서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시내 서쪽 외곽에 위치해 있다. 근데 로마에서 우리 차 렌트해서 다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차량으로 몇 분 걸린다라고 하는 그런 안내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지하철역은 걸어서 약 15분 거리에 있다. 라고 하는 거. 지하철만 이용할 수 있다면은 사실은 거리는 그게 중심부에서, 시내 중심에서 그 숙소까지의 거리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하철 한 번 타면은 뭐 몇 킬로든지 큰 상관 있겠습니까? 지하철 타면 되는데 요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지하철역이 멀지 않다는 것. 그래서 지도에서, 호텔 측에서 제공하는 지도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코넬리아 역은 지금 지도 오른쪽 맨 위에 빨간 상자 안에 M자 써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게 이제 메트로 표시고 코넬리아 역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고요. 그 지금 제가 예약하려고 하는, 마음에 들어하는 호텔은 왼쪽 아래쪽에 빨간 표시되어 있는 거기가 호텔 자리라는 겁니다. 제가 지도로 볼 때 제 걸음으로 걸어서 15분에 지하철역 가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거리가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코넬리아역이 지하철역이다 보니까 택시를 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걸어서도 이동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라면은 뭐 택시를 타도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중심에 있는 호텔에 묵어서 내야 되는 비용과 이 숙소를 선택해서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을 생각한다면은 뭐 택시비는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보이는 게 버스 정류장,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버스 정류장 표시로 제가 볼 때는 보이거든요. 지하철역에서 버스 타고 호텔 앞에까지 올 수 있다면은 뭐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만큼의 절약되는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요 호텔로 이제 마음을 결정을 하고요. 지하철 노선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코넬리아역이 어디에 있는가 궁금하더라고요. 지하철 노선도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예전에 그런 책 제목이 있었죠. 내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내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인터넷에 있다. 입니다. 인터넷에 없는 게 없어요. 옛날 인터넷 없던 시절에 사람들은 어떻게 여행을 했을까, 어떻게 책을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코넬리아 역은요, 빨간 선, 메트로 A 라인의 왼쪽 종점에서 두 번째 형광펜으로 표시한 곳이 코넬리아 역입니다. 그 코넬리아 역에서 세 번째 정류장이 바티칸 박물관이고요. 네 번째 정류장이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스페인 광장, 조금 더 가면은 테르미니역, 하나 더 가면은 비토리오 에마누엘레이세 기념당 하는 식으로 로마의 주요 관광 명소는 지하철만 탈 수 있다면은 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솔직히 테르미니역 주변에다가 호텔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테르미니역에만 가면은 사방팔방으로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지하철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테르미니역까지만 한 번만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항,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그 공항, 다빈치 공항에서도 테르미니역까지 와서 지하철 한 번만 갈아타면은 숙소로 갈 수 있고요. 큰 불편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14박을 넣어봤더니요, 조식 포함한 가격이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요거 세금 포함하지 않은 가격이고요. 근데 그 몬테카를로 호텔이 한 240만 원이었다는 거 생각하면은 거의 140만 원을 절약하는 건데 굉장히 큰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 짠내 나는 여행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전에 여기서 제가 오른쪽 화면에다가 조삼모사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좀 재밌더라고요. 같은 방이에요. 더블룸 클래식, 빨간색 네모난 틀 한 거 아래 거하고 그 아래하고 보면은요, 똑같은 방인데, 위에 거는 회원 할인이나 쿠폰 할인을 제외하고, 105만 원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 거는 10만 원 쿠폰 할인을 적용해서 107만 원이랍니다. 제가 볼 때는 할인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땐 조삼모사라는 겁니다. 결국은 같은 방을 비슷한 가격으로 처음에 금액을 높게 설정을 해놓고 할인을 해준다고 하는 거나 처음부터 그냥 받을 금액만 적거나 우리는 이제 할인해준다고 하면은 그게 좀 더 유리한 것 같은데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똑같은 방인데 할인 안 해준다는 게 조금 더 싸더라고요. 그게 이제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 예약 사이트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삼모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한번 거기다 적어놔 봤습니다. 그 호텔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 저렴한 그 호텔 방은 왼쪽 사진과 같고 욕실은 오른쪽 사진과 같답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이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사진이 항상 정확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뭐 요 정도면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6만 몇천 원짜리 로마 방에서 호텔에서 이 정도 방 가지고 어떻게 투덜댈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만족합니다. 욕실에 자쿠지는 없지만은 욕조 있어요. 물방울 뽕뽕뽕뽕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욕조에 뜨거운 물 받아놓고 푹 담그면은 추위 좀 높겠죠. 그래서 이걸로 결정했고요. 음, 뭐 이거 회원 할인 적용 불가하고 쿠폰 할인 적용 불가 상품이고, 그리고 부가세하고 봉사료가 제가 보니까 전체 금액의 10%를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천 원 이렇게 합치니까 최종적으로 결제할 금액이 110만 원 정도 된답니다. 요게 이제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이건 절대로 결제하는 순간부터 취소 불가입니다. 취소하려면은 낸 돈 110만 원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거 요게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은 결제했습니다. 이제 가는 일만 남았어요. 못 가면은 안 됩니다. 자발스러운 소리 안 하고 꾹 참고 있다가 반드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그 골치 아팠던 로마 숙소 해결했습니다. 야호입니다. 피렌체하고 부다페스트도 어제 같이 예약을 끝냈거든요. 그 얘기는 따로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이야기, 로마 숙소 예약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